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떠한 명제의 참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1학년 때 말이죠. 혹은 뭐 중학교 때, 혹은 여러분들이 수학 과목이 아닌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배웠던 증명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말이죠.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 그 명제의 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썼어요. 기류법이라는 게 있죠. 기류법. 그리고 또 어떤 조건 명제의 구조에 있는 그러한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따질 때 대우법이라는 게 있었죠. 대우법.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에서는 말이죠.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요. 그 명제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류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요. 단순 명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랬어요. 무리수이다. 자, 이건 우리가 당연히 참인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명제죠. 참이죠. 근데 왜 루트 2가 무리수인가를 증명해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야 하는데 이 무리수임을 보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기류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래서 결론을 부정하여서 결국은 루트 2가 유리수가 될 수 없음을 보이죠. 즉 가정과 모순됨을 보이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류법에 의해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대우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명제를 직접적으로 참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그 명제를 대우를 취해서 그 대우가 참임을 이용해서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진리값이 같음을 이용하여 그 원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 대해 n의 제곱 플러스 2n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랬어요. 홀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가정부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정부가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대우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 n이 짝수이면 n의 제곱 플러스 2n도 짝수이다. n 짝수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 대우명제죠. 이게 대우명제란 말이야. 대우명제를 가지고 참임을 보이죠. 이건 직접 증명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n이 짝수 2k 그리고 k는 역시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n의 제곱 플러스 2n, 즉 2k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의 2k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4k의 제곱 플러스 4k. 자, 2로 묶이니까 2의 2k의 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쓰니까 결국은 k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대공리와 더불어 어떤 자연수가 2의 배수가 되면 그것은 짝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명제를 가지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대우를 취해서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용하는 이러한 대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죠. 자,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역시 우리가 사고의 범위를 n의 범위, 변수의 범위를 자연수로 제한하고요. 변수가 자연수일 때, 혹은 자연수의 부분집합일 때, 자연수 n일 때,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 어떤 명제는 대부분 이제 항등식이 나오거나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항등식, 혹은
절대부등식,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니면 특정 자연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식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절대부등식. 이러한 형태의 명제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기류법이나 대우법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명제 구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좀 더 부언을 하자면은 이 수학적 기납법에는 별칭이 있어요. 어떤 별칭이 있냐면은 경험적 증명법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험적 증명법, 경험적 증명법.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례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고로 우리 주위에 있는 고대 인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현재 인간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명제를 세웠죠. 그리고 그 명제가 지금까지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에서 나오는 규칙, 공통점을 하나의 명제로 만든 것.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증명하려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명제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항상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n이 자연수일 때, 꼭 조건이 있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하고요. 좌변식, 우변식이 주어지고 등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지금 문제의 구조만 살펴보는 거야. 예제 2번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봤더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좌변과 우변에 부등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즉 n이 2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런 명제 구조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양의 수열 an의 첫째 항에서 n항까지의 합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항에서 n항까지의 합 이랬을 때 이 n은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번호를 따질 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이야기하지 1.5번째 항, 뭐 루트 2번째 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명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명제 Pn이 있어요. 어떤 명제가 주어졌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말이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했을 때 자연수는 1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범위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한 후에 그 특정 범위 다음 번째도 성립되면 그것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특정 범위를 결정하는 자체가 어렵죠. 꼭 100번째 항 혹은 1000번째 항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처음과 그리고 끝이 성립하니까 결국은 이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이 무엇인지 느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어떤 명제를 직접 서술하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서술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 있고요. 그 제시된 문장에 적절하게 들어갈 식이나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하는 박스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앞뒤 문장,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값들을 찾아야 하는데, 어차피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는요, 맨 처음과 맨 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적 기납법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결론이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뭐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문제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짓임을 증명할 때는요, 반예법이란 걸 이용하면 되니까는 안 되는 경우 한 가지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참인 명제를 주어지게 되겠고, 그런 참인 명제가 주어지니까 맨 끝에, 문장의 맨 끝에는 항상 n이 k 플러스 1일 때라는 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은요, 그것이 등식이건 부등식이건 항상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그 명제의 그 결론을 미리 써보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면 이 박스형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 두 개를 채우는데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이 증명 과정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또 높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를 분석하는 요령이에요. 지금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n의 3승이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명제 자체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수열에서 시그마 용법에서 SN이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종종종 이래서 n의 3승이 되면 이것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은 고교 과정에서는 하나의 증명으로 외워라, 증명 없이 외워라 했었단 말이야.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라 했었어요. 이제 이것을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식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n이 변수인 바로 이것은 하나의 수식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 아닙니까? 그래서 S1은 n에다 1을 넣는다는 것은 좌변은 1의 3승이 되는 거고 우변은 실제적으로 요 n에다 1을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의 전체의 2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다시피 좌변이 1 나오고 우변도 암산해 보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S에다 2를 넣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그리고 우변에는 실제적으로 2를 넣어서 2분의 2에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분되고 나면 3의 제곱이니까 9 좌변은 8에다 1 더하니까 9 그래서 성립하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S3는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이라는 이야기고 우변은 역시 2분의 3의 3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S100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가지고 더하기 100의 3승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00, 그 다음에 왜 10이라고 썼어? 100, 그 다음에 100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보다 이것을 계산하는 게 편리하고 실제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을 암기하고 사용한 거 아닙니까?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믿어도 되는가? 이것을 100이 아니라 1000일 때, 만일 때 이랬을 때도 과연 성립하느냐 하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 수열을 간단히 복습했고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면 시작이 뭐예요? 1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은요.
자, 선생님이 또 높아심이 생겨요. 어떤 학생은 여기다 2를 득 집어넣고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1의 3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다시 n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일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좌변은 1의 3승은 1이고요. 우변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에 1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전체 제곱해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성립한다. 보였죠? 그죠? 됐습니까? 자, 이제 n이 얼마일 때?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자, 일단 써야 되겠죠.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k의 3승, 우변은 2분의 1의 k의 k 플러스 1의 전체의 2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쯤 되면은요, 선생님 먼저 무엇을 써보라고 했습니까? 결론을 써보자 이랬어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미리 써보는 거야. 자, 좌변은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그리고 중간 생략 해놓고요. k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우변은 당연히 2분의 1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선생님이 부탁할게요. 항상 말이죠. 여러분들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서 맨 끝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맨 끝을 결정하고 나면 바로 직전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꼭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꼭 써주시면 뭐야? 여기가 3승을 제외하고 보면 미수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는 바로 k의 3승이 있었을 것이야.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결론을 써 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명제의 증명 과정의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 보기로 할게요. 자, 갑자기 말이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왜 증명할 때 이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 우리가 말이죠. 결론에서 필요한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 아니에요? 좌변은 1의 3승, 2의 3승 해서 k의 3승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승이에요. 결론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k 플러스 1의 3승이 바로 1의 3승부터 k의 3승까지 합에다가 더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변에 우리가 k 플러스 1의 3승을 더하면 이것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미리 써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k 플러스 1의 3승을 양변에 더해놓고 보니까 여기에도 더했고 여기에도 더했어요. 요 식이 좀 칸이 부족해서 아래로 내려봤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의 3승을 써보았더니 좌변은 내가 원하는 형태, 즉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우변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우변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의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 k 플러스 1의 3승을 더했으니까 좀 모양이 다르죠. 얘랑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이 모양을 정리해서 지금 내가 결론에서 필요한 2분의 1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면 이 명제가 옳게 증명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명제는 지금 옳지 않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참인 명제를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문장의 끝에는 어딘가에는 얘가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 즉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무리 길게 나열되어 있어도 그 결과는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2분의 1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못 믿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과연 이것을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 수학적 기납법 어떤 증명 과정을 꼼꼼하게 한 2, 3일 걸려서 배워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파악하는 눈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풀이 기법만 배우게 되는데 틈틈이 여러분들이 이런 증명 과정이 나오면 마치 독서를 하듯이 좀 이 문맥 간의 관계를 좀 읽어보는 그러한 좀 고상한 학습 방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말이죠. 답은 벌써 찾았지만 우리 여기에서 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 잠깐 선생님이 증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요거 어떻게 증명할까? 자,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2분의 1의 k의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승이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해 주시면은 분모가 4분의 분자는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자, 4분의 k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말이죠.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4의 k 플러스 1의 전체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묶어. 여기에는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k 플러스 1의 3승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 그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남아요? k의 제곱이 남죠. 그죠? 여기에는 4의 k 플러스 1이 남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을 끝까지 전개를 하니까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또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자, 요거 뭐야? 완전 제곱 가능하죠? 그래서 4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자, 이것을 다시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우리가 결론에서 필요한 형태로 정리해낼 수 있죠. 사실은 이런 박스형 문제는요, 증명 과정을 다 써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빼먹으면서 쓰죠. 이 중간중간 빼먹는 그 부분의 계산식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더욱 이 학습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답을 찾는 방법은요, 어쨌든 이 명제의 결론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나타나야 되니까 어디에? 그것도 맨 끝에, 알겠습니까? 맨 끝에 나타나야 되니까 이 결론을 써봄으로써 우리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 내용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풀어본 문제는 이제 등식, 항등식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시그마 k의 제곱이 k의 세제곱이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됨을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렇게 증명해 봤어요. 이번에는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같은 수학적 기납법 문제라고 해도요, 요것도 한번 채우고 가야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이 성립한다. 맞죠?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2번. h가 양수일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해라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등식이 성립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엔 부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부등호가 들어갔죠. 등식이 아니니까 부등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갖다 뭐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이런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에 관련된 명제를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부등식은 등식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이 똑같은 형태로 안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거 결론 한번 써볼까? 결론이 뭐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아니야. 그치?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럼 좌변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1 플러스 k 플러스 1 h가 되어야 하는데 계산 과정 속에서 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은 같은 모양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 대소관계가 따져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써놓지 않으면은 맨 끝에 들어갈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결론을 쓰는 습관을 특히나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서 결론을 써보셔야 하는데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A가 양수이고요. 그죠? A가 양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B가 C보다 큰 상태다 이랬어요.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줘. 그러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해봤어요. 이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죠? 오케이? 자,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양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B가 C보다 크다 일 때 A, B하고 A, C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죠? 양수를 곱할 때,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A가 B보다 크고 또 B가 C보다 크다 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왜냐면 이게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의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의 식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구조적인 해석을 하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n이 얼마일 때 또 h가 양수에서 h의 제곱이 양수이므로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아니죠. 우리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작이 2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일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1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선 2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식이래요. 이 식이 뭘 뜻하고 있니, 여러분? 1 플러스 h의 n승, 변수 n이 지수 자리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nh, 변수 n이 1차식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등비수열에서 배웠죠. 복리법의 원리학계는 바로 무엇이에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그죠? 바로 복리법에서 원리학계 있잖아. 복리법의 원리학계는 등비수열. 그 다음에 단리법의 원리학계는 등차수열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동일한 이율이라고 한다면은 복리 계산에 의한 이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야? H가 바로 이율이에요. 이율. 그러니까 이율이 양수이기만 하면 바로 복리 계산에 의한 원리합계가 단리 계산의 원리합계보다 더 크다. 언제? 바로 두 번째 이자부터.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이자는 뭐 단리건 복리건 똑같은 이율이라면 똑같은 이자가 생기지만 바로 두 번째 이자 계산부터는 원리합계가 복리법이 더 많다. 그래서 복리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저축을 해야지만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복리가 단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등식을 이제 증명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등식을 포함한 이 명제의 증명에는요, 이렇게 문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h가 양수이므로 h의 제곱도 반드시 양수이다. 이렇게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어쨌든 n이 2이니까 2부터 여기다 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슝 집어넣었어요. 그럼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 나왔고요. 우변은 1 플러스 2h가 나왔어요. 근데 좌변을 전개해보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제곱이 나왔고 우변은 그냥 1 플러스 2h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다시피 1 플러스 2h, 1 플러스 2h 같죠? 근데 좌변에는 h의 제곱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n이 2일 때 부등식 1은 성립한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n이 특정 범위 어디 k일 때 근데 이 k라는 문자도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 2 이상이어야 되겠죠? 즉 n이 k일 때 1이 성립한다고 역시 뭐하면 가정하면 1 플러스 h의 k승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난데없이 갑자기 말이야 양변에 무엇을 곱하래요.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그리고 그 무엇이 0보다 크대요. 자, 양변에 무엇을 곱했더니 얘가 이런 모양이 되었대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야?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되니까는 1 플러스 h를 곱해줘야지만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숫자를 곱할 때, 부등식에서는 어떤 숫자를 곱할 때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 h는 반드시 양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좌변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결론에서 원하는 형태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결론에서 원하는 형태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주어진 이 식의 우변에 바로 k1 플러스 h를 곱했어요. 우변에 똑같이 1 플러스 h를 곱했는데 얘가 과연 이 식이 될까? 얘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코 이 식이 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번 직접 전개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전개해볼까? 이거 전개해보니까 얘는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묶어주면 1 플러스 h로 묶으니까 k 플러스 1h 플러스 kh의 제곱이 나오죠.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얘가 나와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을 전개하고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론보다 결론 뭐야? 1 플러스 K 1 플러스 H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여기까지 모양이 같잖아. 여기까지 모양이 같고 여기에는 KH의 제곱이 더 붙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C라고 놓으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미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B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은 계산에 의해서 역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에서 필요한 A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죠. 즉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것은 1에 n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과 같다. 주어진 원명제에 n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니까 우리가 이 명제도 역시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는 이 박스형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수학적 기납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또 추가적인 명제들의 진입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입 판별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은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실이 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자, 물론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고 또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라는 대전제 요건 하에서 이 녀석을 로그 a의 xy라고 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명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을 정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계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계산들은 이 계산이 참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들도 다 참으로 믿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라는 이 계산이 관련된 그 단원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를 믿지 못하고 이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면 로그 계산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명제가 참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3도 참이다. 아니, 믿어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응? 자, 그리고 p3n-1이 거짓이면 pn도 거짓이다. 이랬어요. 야, 근데 요거는 좀 확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 와닿아요? 와닿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요, 쓱 대우를 취해보세요. 자, 지금 이것이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짓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우를 살짝 취해보니까, pn이 참이면, p 3n-1도 참이다. 이렇게 명제를 취해봤어. 대우 명제를 취해봤더니 어때요? 요건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살짝 지어놓고 자, 그러면 이 가도 성립하고 나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P1이 참일 때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어떤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빈칸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P1이 참이라고 했죠. 분명히 얘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1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P4도 참임을 여기에서 일단은 성립한 조건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그럼 여기다 또 3을 더해. 그러면 P7도 참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또 3을 더해. 그러면 P10도 참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또 3을 더해. 그랬더니 P13도 참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걸 언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게 뭐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공차 3인 등차 수열이죠. 그쵸?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뭐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변수 n에 대한 명제들은 모두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 돼. 그럼 13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3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31이다. P31은 참일까 거짓일까? P31은 이걸 언젠간 써보면은 P31이 나오겠죠. 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잖아. 그지? 오케이? 지금 여기 있는 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니까. 그래서 P13은 직접 손으로 써봐서 찾아봤지만 P31은 어때? 이 변수의 바로 등차 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P1이 참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P1이 참이면 P3n-1도 참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P2도 참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죠? 자, P2가 참이란 거 믿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1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2. 요 2가 여기에 싹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P5가 참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요 5를 여기다 싹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뭐가 되는가? P14도 참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P14도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여기 보니까는 여기 얼마야?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이거 뭐야? 더하기, 이거 무슨 수열이지? 여러분, 여기 이건,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9, 이렇게 나오나요? 9, 아하, 느낌이 오죠? 개차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숫자의 어떤 값이 뭐 여기 뭐 p 뭐 102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진다면 지금 위에서 공차 3인 등차 수열의 바로 변수인지 아니면 이 개차 수열의 변수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P14가 참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요 44가 나와 있네요. 44.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숫자가 좀 큼직큼직하게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44까지 쓰려면 좀 힘들잖아. 이 44를 3으로 나눠버리니까는 나머지가 얼마야? 3으로 나누니까는 나머지가 44. 44 나누기 3 하니까 3일은 3일에서 14. 3, 2, 3, 4, 12 이렇게 산수가 계산이 안 되냐? 그러면 여기가 2 남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44가 안 나올 거란 얘기야. 여기서는 44가 안 나올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번만 더 써보자. 한 번만 더 써보니까 14를 여기다 넣어서 14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바로 써보니까 P 여기 14 들어가니까는 3 곱하기 14 마이너스 1 그랬더니 41 나오네요. 그쵸? 여기 41이 참이에요. 그죠? 어허,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가도 성립하고 나도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41이 참인 걸 알았으니까 이 41에다가 더하기 3 하자. 바로 가의 성질을 적용해서 그랬더니 P44가 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써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자가 다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보시면은요, 요 2에다가 3 더하면 5가 나오죠. 2에다가 3 더하면 5가 나와. 그 다음에 4를 갖다가 요 식에다 넣어볼까?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1이 나오죠. P11. 그쵸? P11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P11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1은 여기다 넣어서 2 나왔고 또 1에다가 3 더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보면 1이 참인 거 맞고요. 2가 참인 거 맞고요. 또 4가 참인 거 맞고 5가 참인 거 맞고 야 6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6? 6은 여기다가 6은 참인 걸 보일 수 있니? 얘들아 6이 참인 걸 보일 수 있니? 여기에서? 6은 참인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6이 참인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지? 여기 11에서 3 빼면 얼마야? 11에서 3 빼면 8, 8에서 3 빼면 5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P6은 참이 될 수 없겠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 리을 해놓고 P6 이랬으면 P6은 참이다라고 할 수 없죠. 주어진 명제로서는 참임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나열해서 어떤 한 명제가 참임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참임 명제들을 찾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화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훈련도 잘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답을 결정하시면은요. 기억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고,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다시 우리 박스형 문제로 넘어와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양의 수열 AN의 첫째 항에서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면 말이죠. SN이 2분의 1에 AN 더하기 A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AN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했다. 가나에 알맞는 것을 차례로 구하면 이랬어요. 자, n이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은 1. 그래서 성립한대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A1이 1일까?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참임명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참임명제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여기 1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립할 때라고 했잖아. 이거 일 때. 그러면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죠.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S1은 2분의 1에 A1 플러스 A1분의 1. 근데 S1이 곧 A1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요거 살짝 2를 곱해주니까 A1 플러스 A1분의 1은 2A1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A1이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A1만 남겠네. 넘어가서 A1의 제곱은 1. 그래서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양의 양수의 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A1은 당연히 1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A1이 1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는 요 증명 과정에서는 2를 넣어가지고 그냥 1임을 딱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n이 k일 때 ak는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직접 여기다 숫자를 넣어봐. 알겠습니까? 넣어봐.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ak 플러스 1은 자, 우변의 식은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갑자기 말이죠. AK 플러스 1은 해놓고 이게 뭐야?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이거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SK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활용해야 되겠다. 알겠니? 그러니까 2분의 1에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1분의 1. SK는 여기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2분의 1에 AK 플러스 AK분의 1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또 한번 썼네. 그러고 가에 들어갈 놈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보기로 활용하셔야 돼요. 가에 해당하는 보기가 누트가 나왔어요. 여기는 AK인데 왜 루트가 나왔을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걸 활용해서 여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바로 AK를 요걸 활용해서 여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아하.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채워볼까? 자, 우리 칠판 하나 열어서 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중간 계산을 한번 예측해보자. 자,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선생님이 요 밑줄 금 부분들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지금 AK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의 AK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플러스 바로 AK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야? 분모에 루트가 나와 있으면 유리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그러면 이것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에 자, 유리화를 할 땐 켤레를 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마이너스 1에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을 좀 더 완료하면 2분의 1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에
분모는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마이너스 1. 자, 요거 정리하면 분모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 되니까 2분의 1에 루트 k, 그 다음에 루트 k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소거가 되고 나면 바로 요게 뭐야?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2 루트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에 들어갈 놈은 바로 요 녀석이 가에 들어가야 될 것이야.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문맥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해서 찾는다.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을 일단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2 루트 k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루트 k를 여기다 또 넣어봤대요. 2 루트 k. 갑자기 이 식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이 식이 왜 나왔을까를 고민하는 순간, 이거 전개해서요.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 막 곱해주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여기서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 가에 들어갈 것은 보기를 활용해서 3번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죠? 보기에 3번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것의 계산을 해서 여기로 가는 건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바로 유리화를 해서 가를 찾을 수 있느냐. 요거 하나 묻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니? 어?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벌써 결론 써봤잖아. 나는 무조건 결론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계산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야?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왜 여기로 왔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 그냥 전개하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이게 시험이 아니라 역시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연습장에다가 써보면 얘가 그대로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이제 개념 정리 3번 다시 부등식 관련 문제예요. 자, 부등식 관련 문제인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 플러스 1승이 n 플러스 1 더하기 1보다 크다를 성립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 여기다 2를 넣어보면 되죠. 그죠? n이 2일 때. 자, 여기에는 2도 넣어봤어요. 선생님 꼭 1만 넣으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2는 안 넣어봐도 되지만 2도 넣어봤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를 넣어봤더니 4가 2 플러스 1 이래서 더 크다. 2도 넣어봤더니 8이 6 플러스 1 이래서 더 크다. 성립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n이 k일 때 근데 이 k는 역시 1과 2를 미리 넣어봤기 때문에 2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2의 k 플러스 1승이 가보다는 그러면 여기 뭐 하면 돼? 여기 k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에 들어갈 것은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기억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자 이쯤 되면 선생님이 또 무엇을 부탁했어요? 결론을 부탁했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자 그러면 미리 써 2의 k 플러스 2승은 반드시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플러스 1의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을 미리 딱 써놓고 말이야. 양변에 2를 곱하니까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니까 얘는 우리가 결론에서 필요한 2의 k 플러스 2승 모양이 딱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요 식에다가도 2를 곱한 게 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요 모양이다. 그리고 요 식에서 갑자기 나를 뺐더니 요 식이 되었다. 근데 나가 뭐야 나? 갑자기 여러분들 뭘 생각해내야 돼? 바로 결론이야.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면 결론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결론에서 나타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값이 요 구조가 나오고 요 구조가 양수이다를 보이는 것이죠. 양수. 자, A에서 B를 뺀 게 양수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나도 찾고 다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풉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은 KK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는
바로 결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거 전개해 주시면 되니까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것을 뺐더니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만약에 이거 헷갈리면 얘를 x로 놓고 얘를 넘겨서 계산하셔도 무방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요. 요건 뭐 이렇게 좀 더 설명해.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완전적으로 고치면은 아니죠. 그냥 2 집어넣어 보세요. 2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3, 1 이래서 양수 맞죠? 3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나 되겠어? 벌써 5 돼서 양수 맞죠?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양수다. 아니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kk 플러스 1을 가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나에 들어갈 놈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양수 이랬으니까 보기 중에서 답을 꼭 찾는다면 몇 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5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풀어낼 때는 항상 결론을 쓰는 습관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부등식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벌써 봐봐. 결론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에 들어갈 거 확정 지을 수 있고, 또 아까 3단 논법 있죠. A가 B보다 크다이고 B가 C보다 크다이면 바로 우리가 A가 C보다 크다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여기를 쓰다 말았니? C를 너무 예쁘게 썼네. 자, 이렇게. 이거이면 뭐야?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A가 되는 것이고 이게 B가 되는 것이고 이제 B가 무엇보다 C. 그래서 B-C가 이 구조가 나왔는데 이 구조가 0보다 크다임을 또 이 조건 하에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은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스형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요, 보다 복잡한 박스형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